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이번 달 상급 시험은 좀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보통 유추형 문제가 되도록이면 좀 적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듣기 부분부터 볼게요.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보통 딱 들으면 그 단어가 바로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렵겠다 싶은 분을 골라봤는데요. 그림 자체는 악수를 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시아오장, 교장 선생님, 我介绍一下.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这位就是이 한 분은요, 바로 我们新来的音乐老师, 저희 새로 오신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하고 있고요. 남자가 대답을 했어요. 很高兴认识你, 알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영, 환영을 한대요. 뭘 환영해요? 您来我们学校. 당신이 저희 학교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장면, 악수해주고 있는 장면, 이 부분이 유추형 문제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 나머지는 그대로 듣는 대로 답을 체크하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듣기 3부분 중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걸 제가 골라왔어요. 여자가 말해요. 先生, 선생님, 您想要哪种鲜花? 화자가 들렸어요. 꽃이죠. 명사로 꽃. 당신은 어느 종류의 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남자가 대답해요. 我不太懂.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몰라요. 그 다음 您帮我选选吧. 저를 도와서 좀 선택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말하죠. 您是送给谁呢? 당신은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남자가 我姐姐, 제 누나요. 她今天出院. 추위에는 무슨 뜻이에요? 병원을 나오다 라는 뜻이죠. 퇴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요.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에 질문이 나왔는데 답 중에서 A는 화店, 꽃 파는 곳이죠. 꽃가게가 나왔고요. C에는 이위엔 해서 병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앞에 부분 쭉 못 들으시고 추위엔만 들으셨을까봐 이 부분은 조금 비교적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선택을 해서 좀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정확히 푸실 수가 있으셨겠죠. 해서 듣기 부분은 요 정도의 난이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듣는 대로 답하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독해는 일부분에 요번에 질문 형태의 문장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질문에 답하면서 많은 것을 소거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빈칸에 채워넣기였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상급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조금 어려웠다 생각되는 부분은 상급 단어 중에서 비교적 좀 획이 많은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살짝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3부분은 평소와 똑같이 유추형 문제가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한 3문제 정도? 그거 제외하고는 보통 ABC에서 답을 찾아가서 이어나가도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쓰기 일부분은 계속 점점점 뭔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법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기본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평소에 만약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이라면 난이도 분석하는 거 저희 총평 후기 특강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평소에도 많이 접했을 그런 상급 단어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독해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A, B, C, D 이 5문장이 나오고 밑에도 5문장이 나오죠. 흐름이 비슷한 문장을 찾아 나가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질문부터 소거를 해볼게요. 요거부터 小姐 아가씨 您对房子 또이는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당신은 이 집에 有什么要求 무슨 요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걸 필요로 하십니까? 이 집에. 그래서 답을 한번 쭉 볼게요. 쭉 보시면 主要是希望 희망한다 나왔고 지하철역이라는 표현 地铁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후딱 볼게요. 다음 거부터. 밑에 거 보시면 您不喜欢猫 고양이 나왔죠. 집이랑 고양이 상관없겠죠. 밑으로 가서 쭉 보니까 学 공부하다. 이것도 집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보니까 词 단어. 이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
요거는 안심하세요. 이런 표현 나왔죠. 요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A라는 확정하에 한번 쭉 해석을 해볼게요. 主要是希望 뭘 희망한대요? 他能离地铁站 어디로부터 라는 뜻을 가진 상급에 많이 나오는 대사적 전치사입니다. 해서 지하철역으로부터 좀 더 가까운 곳을 원합니다. 方便上下班坐车 편리해야 된대요. 출퇴근 때 차 타기가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방을 고르는 요구에 적합한 표현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한번 볼게요. 这个句子, 이 문장은 什么意思? 어떤 뜻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기출문제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죠. 이 문장 무슨 뜻이야? 그러면 대답이 보통 나 잘 모르겠어. 혹은 사전 찾아봐. 조금 이따 알려줄게. 요 세 가지 방면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위에서 쭉 한번 볼게요. 요건 고양이니까 아닐 거고 요거는 배우다. 요것도 좀 아닐 것 같고 밑에 단어에 대한 표현이 나왔죠. 요거 한번 볼게요. 里面有个词 안에 어느 글자가 我也不明白 나 또한 이해를 잘 못하겠어. 我先查查词典 查词典 요거 굉장히 세트로 많이 나오죠. 사전을 찾다 라는 표현 요런 거는 같이 세트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사전을 좀 찾아볼게 라는 표현으로 요거에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너 나를 도와서 좀 이야기 좀 해줄래? 그래서 사전 찾아볼게 라는 표현의 답 47번의 답은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질문 세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你的舞 너의 춤 跳得真好 추는데 추는 정도가 정말 잘 춘다. 学多久了 얼마나 배웠니? 라는 표현이 됐어요. 요런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多 뒤에 형용사 나오면 또한은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니?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배우다 나왔던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볼게요. 我从7岁就开始学 나는 7살 때부터 시작점을 나타내는 계사가 나왔죠. 해서 요 앞에 나왔던 리랑 구별점을 두시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는 몸으로부터, 총도 몸으로부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리는 거리나 격차 나타내죠. 뒤에 보시면은 가깝다, 멀다 이런 표현이 나와줄 거고요. 그다음 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작점 나타낸다는 거. 요 꼭 알고 넘어가실게요. 나는 7살 때부터 바로 배우기 시작했어. 一直到现在 줄곧 해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9번의 C가 맞겠죠. 그 다음 이제는 질문이 안 보이네요.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我也不知道为什么 나도 왜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 我从小 나는 어렸을 때부터 就害怕 바로 두려워했대요. 무엇을? 这种动物 이러한 종류의 동물을 아주 두려워했어. 동물에 대한 표현이 나왔어요. 동물 아까 전에 고양이 나왔었죠. 你不喜欢猫 너 고양이 안 좋아하니? 它们 그것들은 多么可爱呀 얼마나 귀여운데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48번의 B 동물, 고양이 이런 거 세트 단어로 외워두신다면 바로 체크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50번 볼게요. 这几天有며칠 我不在家 나는 집에 없어. 小狗 강아지죠. 就请你帮我照顾了 부탁한대요. 네가 나를 도와서 돌봐주는 걸 부탁 좀 해도 될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답이 요거겠죠. 没问题, 문제없지. 您就放心吧. 안심해도 돼. 라는 표현.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세트 단어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 좀 돌봐주겠니? 라고 부탁하는 표현 나오고 너 안심해. 걱정하지 마. 라는 표현으로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바로 보일 수가 있겠죠. 해서 독해 일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관련 단어들 열심히 외워주시고 전체적으로 푸는 방법 같은 거 질문이 나온다면 질문에 맞는 답부터 소거해가는 형식으로 푸신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요령이 되겠죠. 다음 독해제 2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품사 굉장히 중요하죠. 품사를 알아야 괄호 주의를 보고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A부터 한번 볼게요. 角 양사 중국 화폐 단위 중에 하나죠. 요거 순서대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元角分또 있죠. 요거 말고 또 뭐 있어요? 快毛分해서 요거는 세트로 꼭 외워주세요. 元과 快는 똑같은 단위죠.
脚와 마오도 똑같은 단위죠. 푸는 똑같고 그래서 圆角分, 快毛分 해서 이거를 세트로 외워두신다면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양사죠. 양사 자리 잘 기억하시고 양사는 앞에 보통 숫자가 많이 나오겠죠.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B는 깡차이. 깡차이는 명사인데 중요한 건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예요. 시간 명사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주어, 앞, 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요 위치를 기억을 하시고 깡차이는 방금이란 뜻의 시간 명사구나. 주어 앞뒤로 가는 거 다 가능하구나. 기억을 해두시고 시, 나 3급에 정말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죠. 들다라는 뜻. 나, 싱리샹 하면은 캐리어를 들다 이런 뜻. 나, 차이단 이것도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메뉴판을 들다. 이렇게 해서 세트로 외워두신 다음에 아 뒤에 목적어 붙으니까 동사였지 라고 역으로 기억해내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 다음 D는 여밍. 형용사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목적어 있을 수 없고요. 앞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많이 받는 편이죠. 해서 很有名, 非常有名 해서 세트로 기억을 하시고 아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형용사구나 기억을 해주세요. 유명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요거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꾸 러라고 읽어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了解 죄송해요. 了解해서 AO 아이고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了解 동사로 了解你,我很了解你. 난 널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어. 동사로 자세하게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뒤에다 목적어 넣고 짧은 문장 외워서 만들어두면 나중에 기억을 떠올리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해서 5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문장 제일 앞에 있네요. 뒤에 보니까 띠디 이징이 부사죠. 이미라는 뜻. 띠디는 그럼 주어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주어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하나밖에 없었죠. 뭐였어요? 시간 명사. 답이 바로 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래서 품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품사를 꼭 기억을 해주신다면 B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거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답 넣어놓고 방금 띠디 이징 跟你说对不起了. 남동생이 이미 너한테 말했잖아. 미안하다고. 그 다음 你就别生气了. 너 화내지 마라 라는 표현. 뜻까지 아주 완벽하죠. 그 다음 52번 볼게요. 我把西瓜 내가 수박을 바는 을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放在冰箱里 두었대요. 어디에 두었대요? 냉장고 안에 뒀어. 您要吃的话 什么什么的话는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가 먹고 싶다면 찌지 스스로 뭐 해라? 스스로 가져가라 라는 뜻을 가진 나가 제일 적합하겠죠. 그래서 답은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 53번 볼게요. 1953년의 이펀첸 요거 한번 읽는 방법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죠? 중국에서 연도는 숫자 하나하나씩 읽죠. 1953年的一分钱分이라는 중국 화폐단이 나왔네요. 一分钱과和이 숫자 나왔죠. 숫자 나오고 무엇 나오고 명사 나오니까 여긴 양사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앞에 중국 화폐단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A가 들어갈 자리라는 거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一分钱과一角돈은 现在已经很少见了. 아주 희귀해졌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这家奶茶店 이 하나의 얘는 양사죠. 가게에서는 양사. 이 하나의 奶茶를 파는 가게. 非常 정도 부사 나왔어요. 정도 부사 뒤에는 보통 뭐 나온다? 형용사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하나. 여밍 들어가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아주 유명해. 요 밀크티 가게는 아주 유명해. 단 그러나 上午不开门 오전에는 문을 열지 않아. 그 다음 我们只能下午去 우리는 오후에 갈 수밖에 없겠다. 뭐뭐 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르신다면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我们做同事有七八年了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친구 먹은 지 친구를 한 지 7, 8년이 됐어. 我很 我가 S 그 다음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이죠. 我很 나는 아주 뭐해 그를 뭐 나와야 돼요? 하나 남은 了解 들어가면 되겠죠. 나는 그를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어 라는 뜻의 了解 라는 동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실상 제가 수업을
수업을 할 때는요, 보통은 이거를 갖다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품사 기억해주세요 하고서는 한번 쭉 말씀드린 다음에 괄호 주의만 보고 한번 넣어보세요 하고서는 딱 1분을 드려요. 그럼 5문제를 가지고 1분 안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부분을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어법이 강한지 안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품사로 접근을 못 하신다면 어법도 굉장히 약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단어 외우실 때 꼭 품사까지, 품사 외우실 땐 한국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짧은 문장 만들어서 외워주시면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독해 3부분 들어가 볼게요. 항상 질문 먼저 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그냥 시엔자예요. 현재. 알 수가 없죠. 얼른 위로 올라가서 읽어볼게요. 我们的阅读习惯, 우리의 독해하는 책을 읽는 습관은 和过去, 과거와는 已经很不一样了. 이런 표현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和 A 一样. 무슨 뜻이에요? 되게 세트로 많이 나와요. 和 혹은 跟도 세트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和 A 一样, 跟 A 一样, A와 같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앞에 뿌가 붙었으니까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걸 외우셨다면 그냥 딱 바로 해석이 되겠죠. 우리의 책을 읽는 습관은 과거와는 이미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이전에는 아까 현재 나왔는데 뭔가 비슷해요. 이전에는 我们只能读纸书, 纸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종이책을 읽었대요. 근데 현재 이제 나왔네요. 질문이랑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现在很多人,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更喜欢, 더 좋아한대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在手机和电脑上看书, 어디 상에서? 핸드폰과 컴퓨터 상에서 看书, 책을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현재는 보통 종이책을 보기보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상에서 책을 봅니다. 쭉 보시면은 답 한번 볼게요. 没人读书了.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건 좀 애매한데요. 다음 거 볼게요. 没有纸书了. 이건 무슨 뜻이에요? 종이, 책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좀 맞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读书习惯变了. 책 읽는 습관이 달라졌다. 해서 답은 C가 되겠죠. 책 읽는 습관 이전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나열을 해줬죠. 달라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결국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전체적으로 끝까지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항상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老包, 요거는 사람 이름이겠고요. 认为, 진짜 중요하죠. 동사로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老包가 생각하길 하면서 읽어볼게요. 老包是东北人, 동북 사람이래요. 爱吃米饭, 쌀밥을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他总是, 그는 항상 对办公室的人说, 무슨 뜻이에요? 对 A 说 A에게 말하다 라는 표현이죠. 사무실의 사람들에게 말하길. 哪个地方的大米也没有东北的大米好吃이라는 표현. 요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비교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A, B, B. A가 B보다 형용사하다. 해서 요 B자문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요것도 비교문 중에 하나예요. A 한 다음에 may는 부정이고 요 사용해서 B 한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해서 요것도 비교문이구나. 미리 알아두신다면 요것도 해석이 금방 되실 거예요. A가 B만큼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요거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비교문 중에 하나구나 하고선 적어두시고 기억을 하신다면 어느 지방의 쌀도 동북의 땀이 쌀보다는 쌀만큼은 맛있지가 않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쓰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비교문 중에 하나구나 하고서는 요거랑 같이 적어두시고 익히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결국엔 동북의 쌀이 가장 맛있다라는 표현이겠죠.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东北水很甜. 동북의 물이 아주 달대요. 이런 말 없었어요. 밑으로 가볼게요. 东北大米不新鲜. 동북의 쌀이 不新鲜.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런 표현도 없었죠. 제일 좋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에 답이겠네요. 东北大米最好吃. 가장
맛있어요. 이 표현이 맞겠죠. 이 비교문 정확히 해석을 하셨다면 금방 고르실 수가 있었겠죠. 요거는 좀 비교적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골라왔어요. 요거 꼭 적어두시고 나중에 사극 가서도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쓰기 제1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쓰기는 요번에 기본 문장 형태를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동사 수러문부터 한번 볼게요. 서술어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중에서 동사가 나온다면 뒤에 목적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술어 자체는 앞에 부, 조, 개 형태로 전치사 를 갖다가 중국어로는 개사라고도 많이 부르죠. 해서 부, 조, 개 순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요것들이 앞에서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가 좀 수월해질 거예요. 거는 양사죠. 양사니까 뒤에 뭐 붙어야? 명사 꼭 붙어야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 제주에는 동사로 해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원티는 문제인데 명사죠. 그 다음 뒤에 거 보니까必须는 부사로 반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샹은 부사로 바로 곧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그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는데 명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요게 여기 앞에 붙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게다가 부사가 뒤에 이렇게 붙어서 나왔다는 건 얘가 주어라는 것도 역으로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해서 이제 묶였어요. 这个问题, 이 문제는 必须 반드시 한 다음에 부사 먼저 나와야 돼요. 동사 먼저 나와야 돼요. 부사 먼저 나온 다음에 동사 나와야겠죠. 马上解决 바로 해결을 해야만 해 라는 표현으로 这个问题 주어 될 거고요. 이 문제는 必须 반드시 马上 바로 解决 해결을 해야만 해 라는 뜻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동사 소론 하나 더 볼게요. 没有는 없다 라는 동사고 会议는 명사로 회의라는 뜻이죠. 회의인데 뒤에 보니까 부사가 딸려 붙어 있네요. 아까랑 똑같은 구조 같아요. 얘가 S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어라는 걸. 그 다음 지혜쇼는 동사로 끝나다. 너 같은 거는 조사죠. 문장 맨 끝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나열해 볼게요. S 나온 다음에 하이 그 다음에 메이오가 먼저 나올까요? 지혜슈가 먼저 나올까요? 메이오 지혜슈가 돼야겠죠. 요 메이자만 뜯어봤을 땐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얘가 더 앞에 와야 된다는 거. 해서 나열을 한다면 회의가 하이 메이오 지혜슈 너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워는 대명사죠. 대명사로 나라는 뜻이고 후지는 부근 근처라는 뜻의 명사죠.体育馆 체육관 다 명사만 나오네요. 여기 동사가 하나 나오네요. 쭈는 살다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짜이 어디에서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나왔어요. 해서 짜이 뒤에는 보통 뭐 나와야 돼요? 장소나 시간 나와야 되죠. 여기 뭔가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요 중에서 장소 두 가지 다 있네요. 부근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어떻게 돼야 돼요? 체육관, 부근에서 묶어버리면 되겠죠. 이거 전부 다 장소의 표현이니까 요것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간다면 하나 남은 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어가 돼야겠죠. 내가 사는 거죠. 체육관에 살지는 않겠죠. 내가 산다. 어디에? 체육관 부근에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살아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체육관 부근에 삽니다. 하고서는 문장을 끝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피동문 중요한 어법 중에 하나죠. 빼이라고 읽죠. 빼이 사성으로 읽고요. 요거는 당하다 라는 뜻을 알려주고 싶어요. 해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요거 문장 구조를 진짜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데 A, 빼이, B, 동사, 기타라고 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예제를 하나 외우신 다음에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빙고 사과죠. 사과가 S가 될 거고요. 사과가 빼이, 타 누구에 의해? 그에 의해 吃了 먹힘을 당했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S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앞에 A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당한 게 항상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당한 건지 가해를 한 건지 결정을 하는 건 동사를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베이장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앞부분에 당한 게 나온다는 거. 그거는 동사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 해서 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베이 뒤에 보니까 가해를 한 것이 이미 붙어서 나왔네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땅까오는 케이크 명사고, 칠러는 동사로 먹다. 그 다음 반즐리 떠 뒤에는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따라 붙어야겠죠. 쟁반 안의 무엇. 명사 요거밖에 없네요. 묶으면 되겠네요. 쟁반 위에 케이크. 묶여서 덩어리로 한 명사가 됐는데 여기서 명사 들어갈 자리 요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런데 뒤에 거는 이미 나와줬으니까 요 앞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얘가 S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즐리더 땅가오 쟁반 위에 케이크 베이샤오고 강아지에 의해 칠러 먹힘을 당했습니다. 라고 나열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요게 A. A가 될 거고요. 요 부분이 B가 된다는 거. 해서 요거를 갖다가 베이자문은 진짜 3급, 4급, 5급, 6급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급에서 꼭 탄탄히 잡아두시고 정말 쉬운 예제, 이거 빙고도 어렵다 하면은 다른 걸로 내가 아는 먹는 걸로 아무거나 바꿔서 간단한 단어로 바꿔서 꼭 이 예문을 외우시고 역으로 자꾸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연동문 하나 나왔죠. 연동문은 보통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걸 뜻하죠.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주어가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주어가 여럿이면 또 다른 그런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연동문은 무조건 동사가 2개 이상, 주어는 무조건 딱 하나.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고 사용을 하실 때, 동사를 사용을 하실 때는 무조건 발생 순서대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료를 사겠죠.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제 요것도 외워두시면 좋겠죠. 我不想 나는 하고 싶지 않대요. 去吃饭 동사 원, 동사 투 이렇게 나온 거죠. 밥 먹으러 가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동사 여러 개, 주어 하나. 맞는 표현이죠. 한번 볼게요. 니 대명사 나왔고요. 去는 동사죠. 나, 꺼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붙어야 될 거고요. 留学는 이합 동사입니다. 留学 유학하다라는 뜻의 이합 동사고 国家는 국가라는 명사죠.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요 뒤에 명사 붙어야 되는데 얘는 대명사였고 그러면 하나 남은 요게 따라 붙어줘야겠죠. 去哪个国家는 묻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V 둘 중에서 V1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국가에 가서 유학하니가 맞을까요? 유학한 다음에 어느 국가 가니가 맞을까요? 당연히 V1은 어느 국가에 간 다음에 유학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S 주어고요. 너는 니去哪个国家留学 어느 국가에 가서 유학을 하니 한 다음에 물어보는 표현. 어느 국가 물어보니까 물음표까지 찍어주시면 완벽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문은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동사는 여러 개, 주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사를 나열하실 때 항상 발생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문제없이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해서 쓰기 제1부분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 쓰기 제2부분 한번 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예쁘게 써 넣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 발음만 보고 넣기에는 너무 중국어가 다양하죠. 찌라는 뜻을, 찌라는 발음을 가진 중국어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앞뒤를 한번 보고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품사도 떠올려 보시고 넣어주시는 게 가장 완벽한 표현인데요. 타 한번 볼게요. 타, 그는, 그 다음 찌후, 찌후 많이 보셨죠? 3급 단어 부사죠. 거의라는 뜻. 뒤에 不会不说中文, 不会说中文이겠죠. 그는 거의 중국어를 할 줄 몰라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의라는 뜻을 가진 얘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더 부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부조개 순이었으니까 거의 요 글자 지후 요게 평소에는 지라고도 많이 읽히죠. 몇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땐 근데 요 글자랑 같이 붙어서 부사로 거의라는 뜻을 나타낼 땐 일성이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77번 볼게요. 这种花 花는 명사로 꽃이죠.
꽃 나왔고요. 명사 나왔고요. 앞에는 这가 나왔어요. 这 혹은 나 혹은 숫자 나오고 뭐가 나오고 명사가 나와요? 요 사이에 들어갈 거. 양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종이라고 불리는 양사 뭐 있어요? 상급 양사, 종류를 나타내는 양사. 요 글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这种花 이런 종류의 꽃은 在我们那里 우리 그곳에서는 不太常见 자주 보기가 힘들어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그 양사 나왔네요. 양사 뒤니까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고 뜻을 유추해 볼게요. 下一个节目就是我们班的了. 다음 하나의 무엇이? 프로그램이 节目 프로그램이란 뜻의 명사죠. 다음 하나의 프로가 바로 우리 반 거야. 大家准备一下. 모두들 준비하자 라는 표현. 그래서 节目한 단어죠. 그 다음 79번 在老师的帮助下무엇 아래예요? 무엇의 도움 하에 他的数学成绩 그의 수학 성적이 있게 되었대요. 有了很大的提高 아주 큰 향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아래예요? 선생님, 老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80번 요거 한 단어죠. 뭐가 나올지 뒤에 거 한번 볼게요. 我们这里 우리 이곳에 少了 부족합니다. 两个碗 두 개의 그릇이 부족해요. 그릇 부족하다고 할 거 식당에서 이루어질 내용이겠죠. 해서 服务员 종업원 부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자 이게 가장 좀 비교적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종업원 服务员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쓰기 이 부분을 잘하는 방법은요. 단어를 열심히 외워주시고 많이 적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주위 환경 쭉 보시면서 품사가 뭐가 들어갈지 뜻도 한번 유추해보고 발음도 한번 맞는지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넣으시는 게 가장 틀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해서 요것들 다 주의해서 다행히 이제 사급 올라가시면 요 부분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는 스스로 많이 외워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상급 단어 같은 경우는 좀 더 품사를 열심히 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쓰기 이 부분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차이용 칼리지 최현정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응시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남고사장 차이용 칼리지는 대교 소속인데요. 대교에서는 기업에서는 최초로 중국 한방과 협력을 해서 시험 시행권을 따오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가뜩이나 시험 보러 가면 많이 떨리죠. 긴장되고 떨리는데 차이용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응하신다면 같이 공부하던 그런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던 그 교실에서 좀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외에도 전국 30여 개의 고사장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월달 상급시험의 끝이 났는데요. 이번 달이 좀 많이 비교적 쉽다고는 얘기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어법 같은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많이 보충하시고 따로 노트 만들어서 모르는 부분 꼭꼭 채우셔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보신 분들은 이제 4급 도전하셔야죠. 4급에서는 3급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3급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 우리가 수업을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꼭 열심히 채워 넣으셔서 4급으로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